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방광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처음엔 일시적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하루 종일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됩니다. 막상 가면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데 보고 나도 또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잠을 자다가도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고 아랫배는 묵직하고 불편합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몸은 무겁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러지? 나이 들면 다 이런가? 그냥 참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방광염을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생각하거나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십니다. 심지어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방광염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에 따라 생기는 건강 문제를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방광염은 초기에 알아채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신장까지 염증이 퍼질 수 있고 이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빠르게 좋아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광염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면 좋을지를 천천히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함께 알아가시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광염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방광은 오줌을 잠시 저장해두는 주머니 같은 기관입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에 모였다가 적당한 양이 차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것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균은 대장균입니다. 우리 장 속에서는 해가 없지만 방광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장균은 항문 근처에 많이 살고 있는데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에게 방광염이 더 많이 생길까요? 첫째, 여성의 요도는 남성보다 훨씬 짧습니다. 남성은 약 20cm인 반면 여성은 3-4cm밖에 안 됩니다. 세균이 방광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짧은 것이죠. 둘째, 여성의 신체 구조상 요도와 질, 항문이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쉽게 요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질과 요도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소하면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약해집니다. 마치 가을 단풍잎처럼 쉽게 부서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방광염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광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배뇨통입니다. 소변을 볼 때 따끔하거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빈뇨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들고 막상 가면 조금만 나옵니다. 하루에 8번 이상, 밤에도 2~3번 이상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잔뇨감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또 마려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복부 불편감입니다. 아랫배가 뻐근하거나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소변 변화입니다. 소변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고 불쾌하며 색깔이 탁하거나 뿌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면 큰일입니다. 염증이 방광에만 머물지 않고 위로 올라가 신장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갑자기 고열이 나고 몸이 떨리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을 느꼈을 때 참지 않고 바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염은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소변 검사를 통해 방광염을 확인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해 주십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약을 먹고 증상이 나아지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약을 중단하시는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세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방받은 약은 끝까지 다 드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세균을 소변과 함께 밖으로 씻어내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맑은 물이나 보리차가 좋고 술과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발입니다. 분명히 약 먹고 나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생겼어요. 1년에 서너 번씩 반복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질과 요도 점막이 약하고 얇아진 상태입니다. 마치 성벽이 낮아진 성처럼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치료해서 세균을 없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균이 들어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증상이 생길 때마다 항생제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예방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크게 2가지 방법을 제안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저용량 항생제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장기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세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용량이 적어서 부작용 걱정도 적습니다. 둘째, 질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질 안쪽에 바르는 크림이나 질정 형태로 나오는데 국소적으로만 작용하고 몸 전체로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혈전 같은 전신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은 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발을 막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것은 방광염 예방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물은 방광 안에 있는 세균을 소변과 함께 밖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컵으로 약 8에서 10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2~3시간마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소변을 오래 참지 마세요. 조금 더 참았다가 한 번에 가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의 세균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증식하게 됩니다. 마려운 느낌이 들면 바로 화장실에 가시고, 특히 외출 전후, 잠들기 전에는 꼭 소변을 보고 방광을 비우세요. 세 번째, 화장실에서 앞에서 뒤로 닦으세요.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항문 근처의 대장균이 요도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서 뒤쪽으로 한 번 닦을 때마다 새 화장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아랫배와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겨울철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쏘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얇은 담요나 복대를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질 세정제는 과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씻는 것은 좋지만 질 안쪽까지 세정제로 씻으면 좋은 유산균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질 안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익한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없어지면 오히려 나쁜 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외음부만 순한 비누나 물로 가볍게 씻으시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면 속옷을 입으세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속옷이 좋습니다. 꽉 끼는 청바지나 레깅스보다는 여유 있는 옷을 입으시고 젖은 옷이나 젖은 수영복은 오래 입고 있지 마세요. 하지만 이 모든 예방법을 지켜도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열이 38도 이상 오르거나 몸이 떨리고 오한이 있을 때, 옆구리나 등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그리고 증상이 2~3일 넘게 좋아지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방광을 넘어 신장까지 염증이 퍼진 신우신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잔뇨감이 있고 아랫배나 골반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로 등에 대한 감별 진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이 환자의 증상과 소변 검사만으로는 확신이 안 서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엑스레이라든가 방광신장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방광염의 증상 중에 혈뇨를 언급한 바 있는데, 만약에 방광염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광염이 아닌 뭔가 다른 원인 때문에 미세한 혈뇨가 좀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을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뇨가 지속되는 분들은 꼭
방광 내시경이라던가 필요하면 복부 CT 등을 찍어서 혈류에 대한 원인이 다른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방광염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 치료입니다. 방광염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균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짧게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치료하면 방광염이 완치가 된다고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배양 검사를 시도하고 그 배양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맞는 약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을 바꾸어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방광염 원인균 중에는 일반적으로 경구약에 잘 듣지 않고 내성이 있는 균 때문일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먹는 약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균에 맞는 적합한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광염이 생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생하지 않게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방광염이 잘 안 생기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 우선 본인의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균이 방광에 붙어서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심으로 소변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성 방광염이 워낙 흔한 증상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약을 안 드시고도 좋아졌으니까 그냥 물 많이 마시고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안 가시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보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에 노력하며 발달된 의료의 혜택을 누리며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세요.